자, 다음에 제14장 전달함수 및 자동 제어계. 자, 첫째, 전달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자, 정의는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로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초기 조건을 일단은 제로로 한다. 초기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로 해야 됩니다. 제로로 한 상태에서 라플라스 변환해야 됩니다. 반드시 라플라스 변환하여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말한다. 이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를 전달 함수를 한다. 이런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보면은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한 함수 x였습니다. 다음 출력이 라플라스 변환한 함수를 ys를 하죠. 그러면 지역에서 이 전달 함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니까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했을 때 전달 함수는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한 것에 대해서 출력을 라플라스 한 비를 우리가 전달 함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로 했을 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전달 함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전달 함수를 구하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L을 자, 요게 L 봅시다. L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미분응리를 했죠. 자, 요거는 L의 임피던스를 ZS라면은 요거는 LS라 이러면 LS라. 자, 그 다음에 C의 임피던스 ZS는 자, C의 ZS는 CS분의 1이 됐죠. 적분정리에 의해서 CS분의 1이 됐다. L은 LS고 C는 CS분의 1이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을 C니까 저항 R은 임피던스는 얘나 ZS는 얘나 R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은 LS, C는 CS분의 1 임피던스 ZS가 R은 ZS R입니다. 자, 요래 먼저 고치놔야 된다. 만약에 안 고쳐질 경우에는 주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주어질 경우에는 RLC 소자값만 주어지면은 반드시 L은 LS, C는 CS분의 1, R은 R로 고쳐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전달함수는 우리 임피던스 파라미터 하듯이 마찬가지로 Z1난 분의 Z22를 구한다. Z1난 분의 Z22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 그러면 막 간단한 예를 한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와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럴 때는 반드시 R은 R, L은 LS, C는 CS1로 고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R은 그대로 R 돼 있고 L 요거를 LS로 고치나라는 뜻입니다. LS를 자, 고치라는 상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이렇게 구하라 했을 때는 이 Z1이죠. 우리 임피던스 파라미터 할 때 이 Z1 다음에 여기 Z22가 되겠다. 그죠? Z22. 그래서 전달함수라는 뜻은 Z1 분의 Z22를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할 때 그냥 바로 돌려 답을 냈죠. 우리가. 자, Z1이 뭐냐 하면은 R을 직렬해 놓으니까 이거는 R 플러스 LS입니다. 다음 Z22는 얘는 L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전달함수가 구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C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이러면은 항상 주의할 거는 R은 R, L은 LS, C는 CS 분의 1 요리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R은 그대로 R이 되고 C를 고쳐야 되겠다. C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면은 요 C를 항상 CS분의 1로 이렇게 고치나라는 뜻입니다. R은 R, L은 LS, C는 CS분의 1로 고치나라. 고치놓고 이제 우리가 제또완난분의 제도투투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는 따라서 전달함수는 제또완난분의 제도투투를 해라 이 말이다, 그죠? 자, 제또완난이 뭐냐 하면은 여기 제또완난이 되겠죠. 여기 제또완난이 되고, 다음 제도투투는 여기 되겠다, 그죠? 제도투투는. 그래서 요거는 제또완난은 R 플러스 CS분의 1입니다. R 플러스 CS분의 1이 될 것이고, 제도투투는 CS분의 1이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자, 이랬는데, 저런 폼에서 저런 보기가 잘 없습니다. 이제 조작을 좀 해줘야 되는데,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등식은 성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CS를 한 곱해보면은,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RCS가 되고, CS를 곱하면은, 여기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작을 해갖고 보기에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RLC 이제 또 회로에서 이제 RLC가 다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보자. 다 들어가는 거를. 자, 예를 들어서, R, L, C. R, L, C. 자, RLC 저런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전달함수 구할 때는 항상 R은 R, L은 LS, C는 CS분의 1로 고쳐놓고 시작해야 했죠, 내가. 자, 그래서 L을 수정을 하면은 L은 LS로 고쳐야 되고, 다음에 C는 CS분의 1로 이렇게 고쳐놔야 된다, 이 말. 자, 저래 고쳐난 상태에서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라 이랬을 때는 제또완난분의 제도투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자, 따라서 전달함수는 제또완난 요래 되겠죠. 이렇게 제또완난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이다 이 말이다, 그죠? 다음에 제도투투는 요래 될까요? 요렇게. 자, 제도투투는 CS분의 1이더라. 자, 이런 폼이 이제 보기에 잘 없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등식은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CS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자, 분자에 CS를 곱하면 CS를 약분되니까 1이 되고, 여기에 CS 곱하면은 RCS. 여기에 CS 곱하면은 LCS 해주고, 여기에 CS 곱하면 1. 1이 되겠다. 이런 폼으로 이제 보기에 맞추는 폼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LC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째는 R은 R로 해놓고, 다음에 L은 LS로 하고, 다음에 C는 CS분의 1로 해서 제또완난분의 제도투투를 구하는 게 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전달 구한 이제 폼이 어떤 폼이냐에 따라서 요소가 달라집니다. 첫째, 비례요소 전달함수를 구했습니다. 전달함수를 구한 폼이 K, 상수가 되더라. 상수가 전달함수를 구한 폼이 이렇게 K가 상수가 되더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비례요소다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전달함수를 구해보니까 GS를 구해보니까 어떤 폼이 되는가 하면은 KS가 됐다. K는 물론 상수가 되겠죠. KS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KS가 됐으면 S가 됩니까? 미분산자죠. 그거는 미분요소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전달함수를 구해서 폼을 보니까 KS라는 폼이 됐더라. 이거는 미분요소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전달함수를 구해보니까 폼이 S분의 K더라. 그래서 K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S분의 1이 바로 인테그랄, 직분입니다. 직분. 저런 거를
적분 요소다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네 번째 1차 지연 요소는 어떤 폼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분모의 1차 함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뭐 ts분의 k 이런 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분모가 1차 함수가 되면은 1차 지연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 함수를 구해보니까 분모가 2차 요소더라 이면 2차 요소. 분모가 1차 요소면 1차 지연 요소. 분모가 2차 함수가 되면 2차 지연 요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지연 요소의 폼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공할 때 아주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를 구한 폼이 어떤 폼이 됐는가 하면은 S제곱 플러스 2의 요 델타를 해야 되고 댐핑 벡터를 해야 됩니다. 오메가 n의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K의 오메가 n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저때 델타를 우리가 제동비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동비. 요 델타를 제동비라 하고 또 오메가 n을 고유각 주파수다라는 말을 한다. 고유각 주파수를 한다. 그래서 전달 함수를 구한 결과가 폼이 어떤 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례요소, 미분요소, 적분요소, 다음에 1차 지연요소, 2차 지연요소, 다음 부동작 시간요소. 자, 부동작 시간요소는 어떤 폼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전달함수를 구한 폼이 2에 마이너스 ts가 붙은 이런 폼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2에 마이너스 ts가 붙은 이런 폼으로 나오면은 이거를 부동작 시간요소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어떤 요소라는 뜻은 전달함수를 구한 결과가 폼이 어떻느냐, 어떤 폼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6가지 나눠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한지역에 쉽게 말해서 피드백 시스템 컨트롤러죠. 자, 계한지역의 피드백 지역의 구성을 보면은 첫째는 이렇게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량이 있겠죠. 목표량이 입력입니다. 입력. 다음에 출력이 있습니다. 제어량이 있겠죠. 그러면은 목표량에다가 설정부. 다음에 동작 신호죠. 동작 신호 조절부, 조작부. 그래서 조절부하고 이거 조작부를 제어 요소로 합니다. 조절부하고 조작부를 제어 요소로 하고 다음에 이거를 제어 대상이 외란이 있다. 외란 포함해갖고 목표값이 안 나오면은 계속 피드백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피드백 되어서 목표값이 줄여지면은 출력량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커피 자판기에 예를 들면은 종이컵에 80%의 물이 차도록 하고 커피하고 설탕하고 프림 양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동전을 딱 넣으면은 동작을 하죠. 그럼 물이 나오고 커피가 나오고 설탕이 나오고 프림이 나올 겁니다. 그 목표치가 안 되면 계속 목표치가 될 때까지 피드백 된다. 계속 대내김제에다가 목표치감이 되면은 끊기 출력이 나가본다. 그 이상은 이제 안 놓는다는 뜻이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괴한 지역에 피드백 지역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피드백 지역의 용어를 한번 해봅시다. 용어를 한번 해보면은 피드백 지역에서 자, 첫째는 목표값이다. 목표값이라는 것은 입력으로 피드백 요소에 속하지 않는 신호를 우리가 목표값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입력값으로 피드백 요소에 속하지 않는 신호를 말한다. 다음에 기준 입력 요소 설정부라는데 목표값에 비례하는 기준 입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정부 또는 기준 입력 요소라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 신호 페루프에 직접 가해지는 입력으로 기준 입력과 주 피드백 신호의 차로서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로 편차라고도 합니다. 동작 신호를 편차. 다음 제어 요소, 이 조절부하고 조작부의 합을 말하는데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어 요소다라는 말을 하고, 다음에 조절부라는 뜻은 제어 요소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에 보내주는 부분을 우리가 조절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조작부. 조절부로서 받은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꾸어 제어 대상에 보내주는 부분을 우리가 조작부다라는 말을 하고, 조작량이란 뜻은 제어 신호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제어 신호로서 제어 요소의 출력 신호, 제어 대상의 입력 신호를 우리가 조작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외란은 제어량의 값을 교란시키려 하는 외부 신호를 우리가 외란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에 제어 대상이라는 뜻은 제어 활동을 갖추지 않는 출력 발생 장치로서 제어기에서 직접 제어받는 장치를 우리가 제어 대상이다라는 말을 하고, 검출부는 제어량을 검출하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드백에서는 검출부. 다음 제어량은 제어를 받는 제어기의 출력,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전부 다 설명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면은 좀 깊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막 그냥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답을 암기하는 게 좀 편합니다. 자, 8번째 이제 자동 제어기 분류를 한번 봅시다. 자, 첫째는 목표 값의 성질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나서 정치 제어. 이거는 목표 값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제어를 우리가 정해놓은 값이다 이 말이다. 그죠? 정치 제어를 한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제어, 이런 것 등이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 값이 시간 변하지 않고 일정한 제어, 목표 값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제어를 우리가 정치 제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제어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에 팔로 컨트롤러인데 주치제입니다. 주치제어. 목표 값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제어입니다. 정치 제어는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제어를 말하는 거고, 추치 제어는 목표 값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제어인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추치 제어는 첫째는 주종 제어, 두 번째는 프로그램 제어, 세 번째는 비율 제어. 요 세 가지가 있다, 종류가. 자, 그래서 주종 제어라는 것은 임의로 변하는 제어로 서부기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서부기구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공포라든지 자동 평형 계기라든지 쭉 레이더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추종제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부기구가 추종제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그램 제어. 목표 값의 변화가 미리 정해진 신호에 따라 동감합니다. 프로그램 딱 정해놓으면 프로그램대로 된다 이런 말이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인열차가 있잖아요. 다음에 엘리베이터 딱 정해있죠. 자판기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시켜놓은 상태이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비율 제어.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변화한다. 예를 배터리 등 거, 그죠? 배터리 등 거,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비율 제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다음에 제어 대상 또는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서버기구, 두 번째는 프로세스 제어, 세 번째는 자동 조정 기구, 이런 것 등을 나누는데, 서버기구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위치, 방위, 자세, 거리, 각도,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서버기구다 이 말이고, 다음 프로세스에는 밀도라든지 농도, 온도, 압력, 유량, 습도,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프로세스다라는 말하고, 자동 조정 기구는 속도, 전위, 전류, 힘, 주파수,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자동 조정 기구로 한다. 그래서 제어 대상의 성질에 의한 분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동작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보면은, 동작에 의한 분류. 자, 동작에 의한 분류는 첫째 크게 나눠서 우리가, 불연속 제어하고 연속 제어로 나누는데, 불연속 제어는 말 그대로 간헐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온오프 제어가 있고 샘플링 제어가 있더라. 다음에 연속 제어는 첫째는 비례 제어입니다. 비례 제어를 P 제어라고 합니다. 약으로. 그래서 문제 나올 때도 P 제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례 제어가 P 제어,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G에서 전달 함수를 구해보니까 K가 나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례 요소는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데 전달 함수를 구해보면 K, 비례 상수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비례 제어는 P 제어인데 이거는 반드시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잔류 편차가.
자, 비례제어는 일단 잔류 편차가 발생하더라. 전달함수를 구해보니까 전달함수는 K 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비례적분제어. 비례제어를 P로 했죠. 적분은 인테그랄이니까 PI제를 합니다. 비례적분제어를 PI제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PI제는 비례적분제어는 잔류 편차가 제거됩니다. 제거되지만은 소공성이 길게 된다는 것이죠. 소공성이. 자,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요런 폼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런 폼을. 자, 요런 폼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기 바로 비례요소입니다. 비례요소. 요 TI가 바로 뭔가면은 적분 시간이다. 적분 시간. 그래서 비례적 문제에서 폼 G에서는 K에 가로열고 1 플러스 TIS분의 2다 할 때 TI가 적분 시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비례 미분제어. 비례 미분제어 PD제를 하는데 비례 미분제어 이거는 소공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비례적 분제는 소공성이 길기 때문에 요거를 소공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례 미분제를 한다. 그런데 잔류 편차는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폼이 K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TDS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TD를 뭐라는가 하면은 미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TD가 미분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비례 미분적분제입니다. 요 폼만 알면은 이제 아까 전에 비례제어, 그다음에 비례 미분제어, 비례적분제어 다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폼을 잘 기억해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례 미분적분제는 PID제죠. 비례적분 미분해도 되고 비례 미분적분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즉 PID제라는 데가 비례, I, 적분, D, 미분이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PID제다라는 말하고 비례 미분적분제라 해도 되고 비례적분 미분제라 해도 됩니다. 이거는 비례제하고 미분제하고 적분제를 다 합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소공성이 첫째는 향상이 됩니다. 소공성이 향상이 되고 잔류 편차도 없습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소공성도 향상되고 잔류 편차도 제거되니까 가장 안정적인 제어계다라는 폼이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제어계다. 그래서 전달함수의 폼이 어떤 폼이 되야 되냐면 이런 폼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폼이 될 때 요거를 우리가 비례요소, 요거를 즉 미분시간, TI를 적분시간이다. 그래서 항상 저런 폼을 잘 기준 잡아야 된다. 저런 폼을 기준 잡아야 우리가 미분시간이 얼마냐, 적분시간이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GS가 뭐 5에 1 플러스 5에서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 자, 전달함수 이런 폼일 때 비례요소가 얼마냐 이러면 이거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전달함수 폼하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K가 바로 뭔가면은 5가 되죠. 비례요소는 5다 이 말이지. 다음 TD는 S 앞에 붙은 거다. 여기 또 5죠. 다음에 S분의 1, TI S분의 1, 6이 바로 뭔가면은 적분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폼을 잘 기억해놔야 된다. 이 폼을. 자, 그러면 이 폼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래 되겠죠. 첫째는 전달함수를 구해갖고 K가 나오면은 이거를 우리가 비례요소다라는 말을 합니다. 비례요소다라는 말을 하고, 자, 다음에 비례 미분 요소다 하면은 비례 미분입니다. 그럼 비례 미분이면 요거는 비례고 여기 미분이죠. 그러면은 전달함수는 비례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폼이 K에 1 플러스 TDS다 이 말이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저거는 K는 비례고 TDS KS니까 미분 요소가 되겠죠. 저거를 비례 미분 요소다라고 했을 때 저 TD가 바로 미분 시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비례적분 요소는 자, 이게 비례 요소에다가 적분이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TI S분의 1이 된다. 이러면은 비례 적분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례 미분적분제어, 그러니까 비례 적분 미분제어 PID제어는 전달하면서 폼이 이런 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K가 비례고 1 플러스 TDS 하면 미분이고 플러스 TIS분의 1 하면 적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까지 하면은 비례, 요까지 하면 비례 미분, 요까지 하면은 비례 미분 적분제어다라는 폼입니다.
저런 포함을 알아야 미분 시간을 구하라, 적분 시간을 구하라, 뭐 이런 것 등이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